네, 안녕하세요. 우량 주식으로 소득 만들기 우주소입니다. 자, 오늘 장 시작되었고요.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5분 지났네요. 마켓의 방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방향 먼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조금 추세가 붙어주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나스닥도 한번 보십시오. 나스닥 출발, 그 다음에 스파이도 역시나 세션 종료가 아래쪽으로 클로즈 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큰 추세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QQQ가 나스닥과 스파이, 다른 지수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하위 타임프레임에서 추세가 붙어준 채로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추세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 프리마켓 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라색깔 하단과 보라색깔 상단까지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일은 제가 주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레드폴더 이벤트, 뉴스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쉽게 나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제만큼 좋은 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스파이는 오히려 하방 추세가 붙어 주었네요. ES와 스파이는 하방 추세가 좀 붙어 보인다라고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방 추세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떤 티커들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대적 약세가 강한 종목들,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상대적 약세가 강한 종목들, 인텔, AMD, 팔란티어는 약세가 안 따라주고요. 오라클, 인텔, AMD, 오라클,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 출발 좋고요. 먹을 자리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는 사실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데 우선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과연 추세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추세가 붙어 주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자리는 좋고요. 제가 차트를 좀 빠르게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았는데 그만큼 조금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하방으로 추세가 강해 보이고요. 하이 타임 프레임 모두 일치합니다. AMD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가지 종목 더 보였죠? 네, 인텔 봅시다. 인텔은 상위 타임 프레임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AMD와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는데 먹을 자리로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 홀드해 보면 어떨지. 자, 이 구간 다음 캔들 한번 기다려 볼게요. 다음 캔들에서 확실하게 여기를 벗어나줘서 나가준다면 진입해 볼 만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체적인 지수들. 자, 지금 근데 진입에 조금 앞서서 QQQ가 지금 이 라인에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를 기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AMD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매도 포지션을 하게 된다면 자리가 어디가 좋을까? 어, 좋은 자리. 라고 느껴지는 자리가 아직은 없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반응이 먼저 왔네요. 엔비디아. 자, 이번 주 만기, 풋.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하시려면 이 구간에서 캔들이 완전히 벗어나 줄 때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방향성이 지금 페이크 무빙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 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캔들이 벗어나 줄 때 진입을 고려해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 진입 자리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80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 지수들도 베리시안 다운트렌드의 방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엔비디아도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230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나스닥, QQQ, 스파이 모두 다 베리시안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손익 비율이 조금 높게 잡혔는데 우리의 첫 번째 타겟은 1대2 비율입니다. 첫 번째 타겟치를 향해서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인텔도 하방으로의 트렌드가 완전히 붙어 주었네요. 인텔도 트레이드 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지수들의 자리가 조금 불안정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에 우선 자리는 만들어 두고 기다려 보고요. 네, 엔비디아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가주면 좋겠네요. 자, 거래량 볼륨이 조금 더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도세의 볼륨이 조금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지수가 아직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받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아직까지는 하방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하방 방향을 향해 간다. 다만 지금 조금 매수와 매도세가 싸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익 수확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상대적 약세가 지금 강하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더 뒷받쳐 준다면 좋겠네요. 자, 현재까지 수익 255달러, 28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목표치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안정적인 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빨리빨리 스케일링 아웃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원하는 정도의 클리어한 하방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의 방향성이 어, 어제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일찍 포지션을 빠르게 스케일링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오늘 상대적 약세가 강하고요. 아직까지는 하위 타임프레임, 상위 타임프레임 모두 트렌드가 붙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 지수들이 아직까지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업트렌드를 보인다면 다시 한번 5분 레인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분 레인지 안으로 접근하면서 페이크 무빙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다들 빠르게 스케일링을 해주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345달러에서 스케일링을 해 두었고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러너 컨트랙트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 지수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방향성과 역행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방향세를 보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떠한 방향세를 보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트레이드가 결과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장의 방향성을 따라 주어야 한다.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하방을 얘기하는 듯 했으나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역시도 우리가 목표치로 친 공간에서 크게 무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11달러 레인지, 210달러에서 211달러 레인지에서 어떠한 폭을 만들면서 어,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한번 매도세의 힘을 잘 받고 내려와 줍니다, 엔비디아. 네, 조금 더 시원하게 쭉쭉 가주기를 바라지만 시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나 힘든 이야기다. 자, 엔비디아 이 박스권을 좀 더 뚫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 힘을 잘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볼륨이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긴 해요. 매도세들이 조금 더 붙어서 우리가 가는 방향 뒤로 바람을 좀 불어주기를 바라는데 매수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거래량이 계속 매수세 거래량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시원하게 쭉쭉 쳐주고 가주기를. 네,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 1차 목표치를 완전히 잘 치고 나가줍니다. 네, 매수와 매도세 배틀이 상당히 심하네요.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잘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모두 힘을 합쳐서 따라주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엔비디아 500달러까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점으로 찍고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평선이나 다른 것들로 보아서 네, 하방이 조금 더 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이 횡보하게 되면 우리는 빨리 욕심내지 말고 빨리 스케일하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깔끔한 하방 패턴이 나와주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타겟치를 완벽하게 클리어했고요. 500달러의 수익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자, 러너 컨트랙트, 소량의 컨트랙트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역시 모멘텀, 다운트렌드의 모멘텀과 모멘텀이 축적이 된 트렌드도 확실하게 붙어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전체 지수들이 지금 횡보하고 있고 다시 한번 5분 레인지 안쪽으로 합쳐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도 시원하게 뻗어나가주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시장의 지수와 반대로 엔비디아는 상당히 강한 약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타겟치까지 완벽하게 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상방으로 튈 가능성도 있어요. 211.45달러 레인지, 우리 스탑로스 레인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시장 때문입니다. 전체 시장이 지금 방향성이 업트렌드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것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 추세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목표치를 미리 빠르게 쳤기 때문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머지 컨트랙트의 방향성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켜봐 줄 수 있는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워칭을 하게 되면 포모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 시장의 지수가 따라주지 않아서 엔비디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지 못하더라도 포모를 느낄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타겟치를 다 쳤고 500달러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마켓 오픈된 지 20분 만에 수익을 다 달성하였습니다. AMD는 제가 중간에 타점을 잡아드리지 않은 이유는 먹기 좋은 자리가 아직 아니었고, 또한 시장의 방향성이 딱 보았을 때, 움직임을 보았을 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자, 왜냐? 한번 큐큐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차트를 보면.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위에 202평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량을 채워줘서 올라가게 되면 자석처럼 52평선 한번 깔고 202평선을 한번 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위험 구간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전형적인 차트 구성인데 이게 지금 QQQ, 스파이, 나스닥 모두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나마 나스닥이 조금 더 깔끔하고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도 횡보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구성상 이렇게 박스권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매수세가 붙어버리면 쉽게 52평선, 202평선까지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 중에 하나였고 또 두 번째로는 목요일 날 내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레드폴더 뉴스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의 뉴스 발표가 있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보통 사람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야, 내일 중요한 뉴스가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제만큼 추세가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고요.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오라클 볼까요? 네, 상대적 약세가 제가 원하는 만큼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리는 좋아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진입을 할 때에 전체 지수들도 좀 떨어지는 캔들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있지만 아주 짧게 먹어야 된다라고 보이고. 자, 보십시오. QQQ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듯 했으나 클리어하게 5분 레인지를 뚫고 떨어져 주는 듯 했으나 여기서 지금 상승 패턴을 일시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 52평선에 걸려주고 프리마켓의 저점 라인으로 다시 오면서 횡보를 하거나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엔비디아 같이 떨어지는 자리에 애들을 먹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QQQ가 한 번 더 매도 세력이 붙어주어서 하방 패턴을 보인다면 자, 우리 엔비디아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엔비디아는 지금 이렇게
긴 시간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매도 세력의 볼륨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어요. 매도세들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 상대적 약세가 좋은 종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큐큐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 목표치로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하죠.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엔비디아 오늘 조금 더 넓은 폭으로 떨어져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찌됐건 20분 안에 $500라는 수익을 확보를 했고요. 자, $500에서 러너 컨트랙트가 나를 위해서 얼마를 만들어줄지, 얼마의 엑스트라 피를 더 만들어줄지 그냥 관망하기만 하면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따라주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다운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요 시점을 활용해서 우리는 엔비디아, 상대적 강세가 좋았던 엔비디아를 빠르게 수익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2 컨트랙트, 3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엑스트라 프로핏을 만들어주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요 레인지, 지금 마켓이 오픈된 지 거의 30분이 돼 가는데 제 예상에는 오늘도 눈치 게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 레인지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요만큼 그렇게 큰 무빙이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QQQ의 추세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차트에서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QQQ 하나를 보여드린 건데 QQQ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어 주는 인덱스들 있죠. 선물 인덱스들. 그런 애들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스파이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요 내로우한 폭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큰 무빙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나스닥은 조금 더 빠르게 길게 하방 패턴을 보여주었으나 지금 횡보 중에 있다. 이런 박스권 레인지를 형성해서 횡보 중에 있다. 얘도 쭉쭉쭉 떨어지고 전체 가장 베스트인 날은 이런 전체 지수들이 나에게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날. 그런 날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어제와 같은 날입니다. 자, 보십시오. ES 또한 굉장히 횡보하고 지금 5분 레인지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리버스 이렇게 역방향 추세로 갈 확률도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52평선 넘으면 202평선까지 자석처럼 끌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들이 여기까지는 쉽게 붙어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캔들 장대 양봉 만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202평선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지금 우리가 QQQ, 스파이, NQ, ES 확인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골라도 다른 날에 비해서 시원하게 먹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는 운이 좋아서 18분 만에 목표치를 2번 정도 타겟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프로핏을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지금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엔비디아가 세 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세 번이나 이 구간에서 배틀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존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인 구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벗어나주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박스권에 형성되어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적 약세를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시장 방향성만 따라주는 타이밍을 잘 만든다면 더 먹을 자리는 있어 보인다라고 여겨집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장의 방향성도 함께 따라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상대적 약세는 좋으나 먹을 자리가 아닌 예시이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제가 이 자리에서 타점을 기다리고는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 아마존은 역추세인데 우리가 만약에 역추세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 시장 지수들이 자리를 바꿨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 포인트이기는 하거든요. 네, 매수 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짧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아마존 차트 좀 더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마존 상방 추세가 확실하게 들어서 있네요. 다만 $270까지만 빠르게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시장의 지수도 좋지 않아요. 자, 오늘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리면 엔비디아 이후로는 트레이드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장이 횡보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 골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갈지는 솔직히 운이에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평선이나 모멘텀뿐만 아니라 모멘텀이라는 것은 어떤 한 방향성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것을 말하고 이 밀고 나가는 힘이 아주 강력하게 응축됐을 때 이 모멘텀 한쪽 방향으로 말하는 힘이 계속 쌓여서 추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트렌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 약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요 트렌드가 굉장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세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죠. 그 말은 그리고 매도세의 볼륨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 자리들 보세요. 매도세 볼륨들이 절대 적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제처럼 어제의 MU처럼 시원하게 하루에 뭐 5, 600만 원 버는 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도 우리가 벌써 목표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쳤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하셨다면 포지션을 잡으셨다면 충분히 돈을 버셨을 것이다. 수확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장의 방향성이 엉망진창이면 이렇게 5분 레인지로 안에 들어와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하잖아요. 어느 박스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또 어떠한 202평선까지 금방 매수세 붙어줬고 또 다시 한번 매도세가 싸워줬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 쑥 붙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요거를 횡보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는 일시적인 상승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자,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죠. 상승 패턴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합니다. 751달러에서 750달러 레인지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도세의 볼륨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프리마켓의 고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이 넘었는데도 이 5분 레인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논다라고 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컴퓨터 끄고 주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날이다. 다만 우리는 자 이때가 보십시오. 자, 엔비디아가 우리가 키레벨에서 떨어졌다가 리테스트 하는가 싶었더니 리테스트 하지 못하고 넘어서 줬어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매수세가 붙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뚫는다. 이건 아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리클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리클레임이 됐을 때의 이 전저점 키레벨을 활용해서 우리가 트레이드를 들어갔고 그 시점에 목표치에 거의 타겟을 쳤을 때가 44분, 45분입니다. 자, 44분, 45분일 때 시장의 방향성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핏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차트만 보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은 지금 업트렌드와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떨어지는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축적되고 있다. 매수세가 그렇게 쉽게 붙지 않는다. 들어와주지 않는다. 자, 여기서도 보면 매수세의 볼륨이 상당히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배틀존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요 존을 넘어서 준다면 엔비디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이고요. 그만큼 상대적인 약세가 강한 종목을 잘 발굴해 드렸다. 다만 문제는 시장의 방향성이다.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오히려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를 얘기하다가 자 이거 보십시오. 스파이에서 아주 음봉 모멘텀을 만드니까 얘도 쭉 떨어져 주는 듯 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요 구간의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시원하게 더 떨어져 주기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80%든 70%든 빠르게 프로핏을 먼저 수확해서 나의 심리 상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실 대비 손익 비율이 1대 2를 1차 목표치로 하여 빠르게 수익을 확보한다. 본인 성향에 따라 70%, 뭐 어떤 분은 공격적이면 50%도 가능하겠죠. 50에서 80 또는 어떤 분은 90%까지 성향에 따라 50에서 90%까지 1차 확보를 반드시 해준다. 그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얘를 지켜봐 주는 것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얘를 지켜본다면 우리가 스탑로스 레인지에 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놓치는 거죠. 나는 그냥 플랫폼에 이런 브로커지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플랫폼에 돈을 주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확보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엔비디아 제가 오늘 그래도 높게 보는 게 시장의 방향성과 완벽히 다른 추세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평선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8선, 21선, 50선, 200선, 헬시스택. 자, 역배열로 헬시스택하다. 역배열로 8선 가장 가벼운 선이 아래로 쭉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21선 따라와주고 그 다음에 50선 따라주고 그 다음에 200선 따라주고 요게 굉장히 매수와 매도세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요 이평선이 아직까지 엉키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오늘 엔비디아의 높이 사는 점이고요. 또 우리가 봅시다. 자, 이렇게 상당 기간 이 존에서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추세선에 요 세로로 수직선을 그었을 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방향으로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엔비디아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여겨져서 인내심을 갖고 조금 우리는 어쨌든 지금 소량의 포지션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프로핏을 수확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같이 횡보하는 날은 자 보십시오.
요만큼에서 요만큼 동안에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더 좁은 폭으로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서 얘가 만약에 여기를 뚫고 여기까지 떨어져주고 여기까지 뚫고 가는 이렇게 일시적인 하락 패턴을 크게 보이면 엔비디아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한번 내려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러너 컨트랙트를 조금 더 가지고 갈 만한 이유가 된다.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볼 예정이다. 우리의 스톱로스 레인지도 치지 않았고 이미 우리는 상당 부분 프로핏을 수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겠다. 자, 오늘도 어찌됐건 저희가 마켓 오픈된 지 20분 안 되는 시간 안에 수익을 수확했고요. 또 러너 컨트랙트를 통해서 엑스트라 프로핏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한 번 더 좋은 자리를 향해서 노력해주고 있는 엔비디아이고요. 여기서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쭉쭉 떨어져 주어서 가주면 좋겠는데 요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너 컨트랙트를 조금 홀드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까 아주 편안하게 지켜보면 되는 장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아마존 봤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얘가 계속 떨어져 준다면 아마존도 여기서 좀 더 떨어져 줄 거거든요. 한 요 자리, 요런 자리쯤 왔을 때, 요런 자리까지 떨어져서 뭔가 횡보하는 구간이 왔을 때, 아, 시장이 오늘의 얘의 바닥 가격은 요 정도로 측정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 정도에서 아마존은 오늘 이평선으로 보았을 때도 상승 추세가 맞거든요. 다양한 타임프레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타임프레임으로 보았을 때도 상승 추세다. 그리고 두 번째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정고점 레인지에서. 자, 근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요 구간이 오늘 시장이 얘한테 평가해준 최고치일 수도 있다. 너는 오늘 이 박스권 안에서 놀아라 라고 하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30분 레인지에서는 조금 불안정하지만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지금 두 번이나 뚫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떨어진다면 그냥 추세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존이 여기까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면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고 여기서 올라가는 캔들을 하나 두 개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구매해 보세요. 콜 방향으로. 그럼 요만큼 드실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박스권을 쉽게 파악해서 자 보십시오. 한 번 더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아마존도. 근데 아마존이 상대적인 강세의 기운이 하위 타임프레임에서 좀 떨어졌다고 봐요.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어떠한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이평선도 지금 불안해졌거든요. 생각보다 더 많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엔비디아처럼 쭉쭉 나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굉장히 횡보 중에 있다. 시장 역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딱딱딱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만약에 내가 트레이드를 뭐 1시간, 2시간 뭐 새벽까지 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먹을 자리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올 때까지 관망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존이 269달러를 만약에 269달러 레인지에서 떨어진다. 요 레인지, 요 박스권, 요 레인지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 가격에 초기 리셋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리셋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주워 먹을 수 있으면 주워 드세요. 그러면 최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텔도 타점 자리 근처까지 다시 한번 왔습니다만 네, 트렌드는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네, 타점 자리대로 간다면 그 다음 캔들이 이 빨간 레인지를 완벽히 벗어나서 여기서 출발했을 때 진입을 하면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지금 목표치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드실 수 있는 추세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만 잠시만요. 제가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98달러 레인지, 116.98달러 레인지를 완벽히 벗어났을 때 저는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거의 장이 오픈된 지 1시간이 됐잖아요. 잠깐만. 1시간 됐죠? 네. 1시간이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이 형성됐다. 수요와 공급의 레인지가 형성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도전했으나 인텔이 뚫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늘 요 밑방으로 내려가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혹은 요 렌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인텔은 모멘텀과 트렌드, 추세가 하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누적돼 있습니다. 여러 타임프레임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볼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매도세의 볼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자, 5분 타임프레임으로 보았을 때도 하방 트렌드는 맞으나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자리가 들어와줘야 내가 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0분 상위 타임프레임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하방 트렌드를 갖고 있는 헬시 스택, 건강한 정배열, 몇 배열로 건강한 배열순이 되어 있지 않다. 자, 200 이평선이라는 무거운 200일의 평균치의 이평선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세 매수세가 강력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거든요. 얘가 여기를 뚫어준다 한들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8평선, 21평선, 50평선이 정배열이 완벽히 돼야 이 방향으로의 트렌드가 확실한 건데 얘가 여기서 빨간 캔들을 만들면서 음봉을 형성해서 이 구간을 뚫어준다 한들 202평선 아래로 훨씬 웃돈다 한들 요 레인지 선들이 요 8선, 21선 선들이 이평선들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강력한 내가 안심할 만한 트렌드를 형성하지 못한다. 자,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30분 타임프레임에서 우리한테 아직 완벽한 방향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면 조금 먹골자리는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가 타겟치까지는 칠 수는 있습니다. 타겟치까지는 칠 수는 있으나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스케일링 해야 한다. 자, 타임프레임을 다양하게 봐준다. 상위, 하위.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방향으로 아름답게 일치하면 편안하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트레이드 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에라도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다양한 타임프레임을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타임프레임을 봐준다는 것은 컨텍스를 읽을 수 있다는 정답에 가까운 답안지를 찾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1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자, 엔비디아는 너무너무 어제의 MU만큼 1대 손실 하나, 내가 손실을 1 내주고 내가 9만큼 얻어오는 나이스한 트레이드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높게 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전체 지수들이 전체 시장들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고 초보자들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다양한 프레임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에 대한 정답을 읽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는데 트레이드를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도 없을 거고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불안해질 거예요. 불안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이나 기다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전혀 저는 두렵거나 뭔가의 포모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상태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만의 매뉴얼의 트리거, 내가 진입해야 되는 트리거가 발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500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락 패턴에서 횡보를 한다. 조금 더 지금 여기 떨어져 주는 기회는 있지만 나스닥만 간다고 돼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굉장히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이런 날 우리가 돈을 벌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래를 했다. 그래서 500불이던 300불이던 욕심내지 마시고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털고 나가시는 게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까이 거래를 했는데요. 원래는 12시까지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런 날은 사실 거래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미 우리 엔비디아는 타겟치를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타겟치를 그래도 꽤 1대3까지 갔네요. 1대4 정도까지 갔네요. 타겟치를 충분히 쳐주었기 때문에 좋은 거래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만족하고 거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거를 계속 갖고 있고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매일매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손 털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러너 컨트랙트를 종료할 예정이고요. 자동으로 손절되게 만들어 놓고 트레이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12시까지 굳이 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일이 없는 게 박스권 형성했죠. 1시간 지났죠. 1시간에서 기간의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아직까지도 큰 돌파 없었죠. 그렇다면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여기서 여기까지 좀 더 내려가지고 조금 더 내려가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만 우리는 1시간, 2시간까지 굳이 그렇게 트레이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매일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좋은 트레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제가 충분히 이유를 잘 설명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제가 빠르게 20분 만에 프로핏을 잘 수확을 했고 그 이상으로도 수확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거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라이브 트레이딩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박스권, 특히나 5분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날은 절대적으로 트레이드 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목요일 10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방송에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시스템 점검을 잘 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량 주식으로 평생 소득 만들기 우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